자,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사천이고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대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상황 실장 오셨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상황 실장도 직접 거론했더군요. 예. 예, 기다리던 바입니다. 기다리는 바입니까? 예. 요즘 매일매일 사람 이름 바꿔가면서 이 사람은 문제고 저 사람은 잘못 공천했고 계속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 민주당은 사천이다 연일 주장하고 언론은 대체로 그걸 보도해 주니까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보도량도 굉장히 적어요. 반박해봐야. 예.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창이죠, 그냥. 봉창이죠. 왜냐하면은 사천이라는 거는 사적 판단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 평가에서 한종훈, 윤재욱 두 분이 당무기여도 평가를 하고 그게 15%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당사상.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하고 난폭하고 겁이 없는 개입이죠. 그러니까 공천하는데 15%를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두 사람이 임의적으로 주는 거죠. 아니, 내놓고 사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공천은 사실은 지금 경선이 많고 또 그 하위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자진 공개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어떤 논란은 있지만은 네. 이미 8년 전부터 정해져서 틀이 잡힌 일종의 구조화된 객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구조화된 객관성이 뭐냐면은 법안 숫자 평가, 출석 평가, 사실 거기서 점수 차이 잘 안 나거든요. 다 기본 점수는 하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뭐 개량화돼 버린 거니까 그럼 점수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의원들끼리 하는 평가.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의원들끼리 하는 평가, 당직자 평가, 당원 평가, 네. 주민 평가. 이거 사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된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다 낄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재명, 홍익표 저 평가 점수가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에는 어떤 시기에 그런 전반적인 여론이 반영돼서 그것이 하위 부분을 갈랐다. 그러니까 왜 누가 와도 비명으로 분류될 만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위 20-30%로 들어갔느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본인들도 이렇게 본인들조차도 이제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공교롭게 평가가 됐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가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영장 실질심사하고 난리법석이어서 누가 가결표 던졌냐. 그 직후에 그럴 때 된 거죠. 네, 그 직후에 다면 평가가 그 시기에 하자고 막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하는 것이 규정이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 다면 평가가 점수를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 거로 거의 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도 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다른 점수들은 비슷비슷하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거기서 점수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 당은 그런 시비가 있는 분들을 막 쳐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덮었잖아요, 다. 오히려 통합한다고 다 덮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때 그런 다면 평가에는 담겨 있었던. 다면 평가라는 게 거죠.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의원들 다 해서 자기 방에서 봐요. 고민 엄청 해요. 저도 올 때 하다가 야 이거 나는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무슨 제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술도 잘 안 먹고 나는 술도 많이 나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점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잘한 사람 몇 명, 좀 못한 사람 몇 명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걸 누가 짜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봤자 그것도 객관 평가의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평가의 3분의 1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당직자 평가, 나머지는 다시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그러니까 상대 다면 평가는
의원 개인이 다른 의원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아마 다 그게 누적되는 거죠. 예. 이제 너무 많으니까 선수별로 그룹화해서 할 겁니다. 아, 그룹화해서. 그럼 더 쫄아요. 초선은 초선들끼리, 예, 재선 왜냐면 재선들끼리. 오랜 시간 쌓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적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어떤 자, 그럼- 경우는 예. 인품도 좋고 의원 활동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법안 이런 건 잘하는데 우리에게는 소위 100m 미인인 경우도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의원들끼리는 괜찮은데 알죠. 의원들끼리는 아유 저기는 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가 반영되는 그러니까 이 뭐 민주당 공천 과정이 뭐 100점짜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해찬 대표 때부터 해서 8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막 꾀를 써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갑자기 난생 처음 본 걸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채점하는 거를. 그렇죠. 그거 사천이라고 하는데 뭘 그거를 사천이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한동훈 초식으로 딴소리 하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위 20%뭐 10% 이렇게 들어가서 모욕적이다 탈당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한 것은 의원들끼리 다른 평가 혹은 당직자 평가 혹은 주민 평가 여기서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가 작년 11월 이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누가 도대체 찬성표를 던졌냐 가지고 그때 뭐 민심과 여론이 비등할 때였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때 다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표를 던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혹은 알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점수 낮게 주지 않았겠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 평가는 3분의 1이라니까요. 그중에 3분의 1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법안 출석은 큰 차이가 안 나고 당직자 그다음에 민심 평가, 당직자도 의원 평가. 웃었겠네요. 이게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런 게 정성평가고 거기서 차이가 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빵 좀 줄 수 있죠. 거기서는 이제 그건 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거기서는 이렇게 그 기업에서 하는 게 그렇다 그러대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 그러대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예, 그것도. 불복하거나 혹은 탈당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상황실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천은 보통 정치에서는 선거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 하는 건 정말 평생 가는 정도의 고통이에요. 지금 들어오던 정청래 의원 봤는데 정청래 최고나 저는 지역구 이동하고 공천 탈락 다 당해봤고 정청래 의원도 공천 탈락 컷오프 김민석 의원이 돼봤거든요. 20년간 고생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둘 다 오리알 유세단 또는 더 컷오프 해가지고 그냥 아유 이제 정치 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에 그냥 그때 봉사 활동을 했어요. 네. 지원 유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탈당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당에 다시 막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 민주당은 막 그 반발하면서 나가는 분의 숫자가 어찌 보면은 지금 경선이 많고 심사가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면 적은 거죠. 하긴 과거에 비하면 조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 공천하실 때 공천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있을 때 집에 못 들어가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보다 훨씬 당대표보다 막강한 총재일 때 장악력이 있을 때도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는 훨씬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어떤 이런 것이 강했던 때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가 이제는 잘 극복해야 되고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네, 그리고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런 구조화된 객관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심지어 자기가 좀 경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거 공개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게 민주당이죠.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구성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옛날 댓글 공작했던 분 사면시키는 것부터 그런 분들 사면부터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선대위원장 비슷하게 지금 완전히 관건 선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번이 관권, 검권, 뭐 언권, 심지어 선관위 등까지 포함해서 사상 최대의 불공정 선거 관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치 공작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전에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탄핵 앞두고서 뭐 군 개입 이런 얘기했을 때 다들 뭐 뭔 소리야 이랬지만 계엄령. 나중에 다 예.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번에 참여한 분들 중에 국정원 한 25년 이상 경력자들이 많은데 국정원에서 있었던 비리들을 고발하거나 그걸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도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분들하고 쭉 대화를 해보면서 주변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쭉 체크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그리고 빨리 이걸 해서 혹여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심사숙고해라. 라는 얘기를 빨리 딱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선 상황실에 제 판단으로 먼저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 이번 인재영입된 분들 중에 있죠. 네, 분들이 지금 두 분 예. 계신데요. 두 분이나 우선, 차장 출신으로도 있죠. 두 분이나. 예, 그 차장 그래서 우선 먼저 영입됐던 박선원 전 차장을 정무직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내는 것도 괜찮고 국정원의 어떤 비밀옴수 조항 이런 걸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원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경력은 밝히되 이름은 안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옴수를 해가면서 총선 상황 실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 역할이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참 지켜보고 저희가 쭉 분석을 해서 일종의 종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국정이나 민생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딱 윤석열 대통령 수준이다. 그러니까 요새 뭐 운동권 얘기하는데 운동권 중에 뭐 공부를 하고 진화한 경우도 있고 아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 전혀 안 한 무식한 운동권 수준인데 운동권에 비유하자면은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정책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책을 모르는데 여당 대표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지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선거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정책들을 내놓고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대결로 앞으로 선거를 가고 하나하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책 질문을 제가 하고 그러려 그래요. 근데 경제나 외교 안보 이런 건 처음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일 쉬운 그쪽에서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주 7일 경로당 주 7일 경로당. 점심. 예. 그 제가 사실은 제기했는데 주 5일 점심을 제기했거든요. 예. 이게 생각보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정책입니다. 반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 7일 점심을 너희는 내놨어요. 5일만 주냐 경로당 우리는 7일 동안 주겠다. 정말 저건 최대의 봉창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어르신들 안 계신데 그날 웬 점심을 줍니까? 그리고 그날 하려면 도우미를 또 나와서 누가 밥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도 안 내놨어요. 그냥 앞으로 재정도 없다 그러니까 예산도 안 내놨는데 그럴 때는 그건 지역 식당 가실 수 있는 바우처를 예를 들어 점차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닝 잘못하면 오답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것을 여당 대표라는 것은 민생을 생각하고 정책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선거법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립협 연동 맨날 얘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하잖아요. 저 거의 허위 사실 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 대납 공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제가 정말 그 보복 수사 억울한데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다 추진거 완납했는데 그거 뭐 미납하고 공천 받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정치도 정책도 너무 공부를 안 한다 한동훈. 그리고 자당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제 원래 그렇게 특수부 출신 특수부 정치나 이런 특수검사 정치하던 분들이 잘하는 거는 말싸움인데 실제 정치의 본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과 정책의 링에 올라오면 저는 곧 꼬리 내린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공천이 지금은 공천의 문제지만 이제는
어쩌면은 국정원 감시팀이요? 정확하게? 네. 명칭이?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약칭 국선감. 국성감. 그 건으로 다시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